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5월 19일 화요일이고요. 자, 오늘 장중 변동성이 정말 크게 나타나면서 이 많은 주주분들이 가슴을 졸이셨을 겁니다. 오늘 시장을 흔든 이 대내외적인 내용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해외 매크로 상황을 한번 보면 뉴욕 증시에서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요. 이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 경제적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103달러 선을 돌파하는 급등세를 보였죠. 이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이어지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62% 수준까지 올라왔고, 이로 인해서 미증시에서는 최근 시장을 강력하게 이끌던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 핵심 반도체 기술주들이 차익 실현 압박을 받으며 하락했고, 여기에 국내에서는 오는 21일로 예고된 노조의 총파업을 단 이틀 앞두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실상 마지막 단판인 사후조정 2일차 회의가 진행되었죠. 정부가 국민 경제 타격을 우려해 긴급 조정권 발동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며 압박하는 가운데 오늘 낮에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노사 간 이견이 일부 좁혀졌고, 오늘 저녁쯤에 공식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기다려달라라며 극적 타결의 실마리를 내비쳤다는 거예요. 이처럼 총파업 강행이냐 극적 타결이냐를 두고 이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한때 26만 6천원까지 급락을 했다가 장 후반에는 극적으로 낙폭을 만회하며 27만 5,500원으로 마감하는 큰 변동성을 보였죠. 오늘 장중에 주가가 26만 6천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사후 조정이 또 결렬되려고 결국 파업까지 가나보다 하고 덜컥 겁을 먹고 손절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마감된 수급과 차트 데이터를 가만히 뜯어보면 오늘 거래량이 무려 5천만 주 넘게 터졌다는 거예요. 거래 원별 순간 거래량을 보면 장마감 직전까지 UBS와 JP모간 등 외국계 창구에서 집중적으로 매도 폭탄을 던져주며 주가를 아래로 짓눌렀죠. 매매 동향 결과 최종적으로 외국인은 254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213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이 외국인은 던졌으니 무조건 도망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핵심은 오늘 주가가 저가들이 무려 만원이나 들어올려주면서 긴 아래꼬리를 달았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융투자와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기관계들이 든든하게 이 하방을 받쳐주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력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바로 이 뉴스 상황을 이용한 의도적인 변동성 유발 및 물량 테스트입니다. 오늘 저녁에 나올 중노위 조정안 결과에 따라서 이 주가의 방향성이 크게 갈릴 수 있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이 대형 외국계 세력들은 장중에 공포 분위기를 극대화해서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바닥에서 저렴하게 흡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반면 국내 기관과 스마트 개미들은 설마 정부가 긴급 조정권까지 언급을 했으니 오늘 저녁 타결 가능성에 베팅하자라며 아래에서 묵직하게 받아낸 거죠. 이 5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을 살짝 이탈시키면서 이 차트를 망가뜨리는 듯한 트릭을 썼지만, 여전히 이 20일 이평선과는 견고한 이격을 유지하며 추세를 완전히 깨지는 않았죠. 즉 오늘 아래꼬리는 결과가 나오기 직전 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개미들을 털어낸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이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왔으니 무조건 안심하고 버티자라고 아무런 대책 없이 계좌를 방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력의 이 패턴을 역이용해서 철저하게 이 구간별로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현재 5일선과 11선 밑으로 주가가 내려와 있는 만큼 당분간은 오늘 달아준 이 아래꼬리의 중심부나 단기 지지 라인을 지켜주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주가가 다시 밀리더라도 지지받아야 할 이 핵심 맥점이 어디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그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비중 조절을 고려할 기회의 구간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잠시 관망하며 이 리스크를 관리할 것인지 시나리오별로 정리하셔야 장중에 주가가 또 한 번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마감된 데이터로 기준선이 명확해진 만큼 지금은 자신의 이 평단가에 맞춘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하지만 본업에 충실하셔야 하는 우리 주주님들께서 집에서 잠시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종일 이 차트를 들여다보면서 실시간으로 수급 체크하고 대응하시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회의 중에 또는 밖에서 일하시는 중에 갑자기 이 주가가 변동하면 대응이 늦어지거나 감정이 휩쓸려서 아쉬운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 유튜브 영상에서는 여러분 각자의 평단가에 맞춘 세밀한 전략을 모두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직접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상단에 번호를 하나 띄울게요. 010-3436-7531, 이 번호로 삼성이라고, 평단가 있으신 분들은 평단가까지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불필요하고 복잡한 설명은 모두 빼고 우리 주주님들이 현재 보유하신 평단가에 맞춰서 장중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명확한 기준선과 실전 시나리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만큼 여러분은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이것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이 막막함을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이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는데 회의실 구석이나 화장실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계좌 보면서 한숨만 쉬었던 날들이 정말 많았는데 워낙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버텼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까 계좌의 손실은 계속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랐는지 기억나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로봇이 된다, AI가 뜬다라며 대기업 투자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었는데,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만 관심 가질 때 이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이 2차 전지에 집중했습니다. 왜냐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일상 속 이미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 법적으로 이게 의무화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이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결국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에서 가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는 명확한 결론이 섰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할 때 이 2차 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이 2차 전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기업마다 들고 있는 기술력들이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등락폭도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피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436-7531 여기로 삼성, 그리고 평단가 있으신 분들은 평단가까지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빠르게 이 문자 확인한 후에 여러분 내일장에서도 명확한 대응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방금 제가 2차전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이 일시적인 악재에 가려져서 남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 지금 거대 메이저 자금들이 조용히 바닥에서 물량을 쓸어담고 있는 하반기 핵심 주도주 리포트를 준비했으니까요. 주주님 마음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꼭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